최준호 원장님 모시고요.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널푸른 비뇨기과 최준호 원장입니다. 네네. 그 서대 말씀드렸는데 먼저 직접 한번 소개만 해주시죠. 네, 지금 현재 종로 3가에서 널푸른 비뇨기과를 개원하고 있고요. 2007년부터 지금까지 레블릭스 레이저 수술, 그러니까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메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요, 영향력이 있나요? 전립선 비대증은 남성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생기는 질환입니다. 대개 이제 40대 초반부터 남성 호르몬이 1년에 1%씩 감소합니다. 네. 그로 인해서 세포 내에서 불균형이 유발되고 유전적인 소인과 식생활의 영향으로 전립선은 커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커지는 질환이죠.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이 커지게 되면 이게 방광이고 전립선이고 요도죠. 근데 전립선이 커지게 되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된 부위가 커진 부위죠. 커지게 되면 요도가 본래 이렇게 넓어야 되는 요도가 점점 좁아지죠. 네. 이렇게 좁아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상 크기는 20g입니다. 정상 크기를 잘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정상 전립선 크기는 20g이에요. 20g이 정상이고 커지게 되면 노란색으로 된 부위가 커진 부위죠. 커지면서 요도가 막히죠. 전립선이 커지면 40g, 60g, 80g, 심한 분들은 뭐 100g, 최근에 수술하신 분은 120g, 제가 수술한 분도 있고. 커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물 내려가는 길이 막히니까 오줌이 잘 안 나오죠.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증상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막혀서 생기는 폐색 증상. 소변이 늦게 나오고, 막혀 있으니까 늦게 나오겠죠. 막힌 게 벌어져야 오줌이 나오니까 늦게 나오고, 배에 힘을 주고 쥐어 짜여 나오고, 줄기도 약해지고, 이런 폐색 증상과 전립선 비대증으로 해서 방광이 불안정하게 됩니다. 방광은 오줌을 저장하는 기관이고 짜주는 기관인데, 방광이 저장 능력이 떨어져요. 방광이 작아진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쉽게 이야기하면. 방광이 작아지니까 오줌을 자주 봐야 되죠. 잘 못 참게 되고,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다가 소변 보러 가고. 나이에 따라서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 몇 퍼센트, 50대는 몇 퍼센트, 60대 몇 퍼센트, 이런 통계. 네, 나이하고 퍼센테이지가 똑같다 보면 됩니다. 그럼 60대는 60%?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전립선 비대증은 정도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유전적인 소인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네. 또 식생활은 주로 이제 동물성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 뭐 고기라든지 우유 같은 거 많이 드시는 분들. 그거 먹는다고 전립선이 다 커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 음식을 먹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되고. 적당하게 어떤 음식은 골고루 섭취하는 건 좋은데 유전적인 요인이 100% 작용하고 확실히 예. 아버님이 전립선 비대증이면 자녀분도 저희 아버님도 전립선 비대증이 있고 저도 있거든요. 네. 예, 그런 분들은 비뇨기과에 가서 검사 받아보는 게 좋죠. 그래요. 전립선 비대증에 소변 볼 때 통증이 있다면 이제 전립선 비대증입니까? 그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립선 비대증은 전립선이 커져서 커진 부위를 노란색으로 표시했죠. 요도를 막는 질환이에요. 기계적으로 막는 질환이에요. 막히면 아까 제가 크게 두 가지 증상이 생긴다고 했죠. 막혀서 생기는 폐색 증상과 그로 인한 방광의 저장 능력 장애, 이 크게 두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폐색 증상은 뭡니까? 막혔기 때문에 오줌이 늦게 나오고 쥐어 짜여 나오고 줄기가 약하고 누고 나면 남아있는 느낌. 우리 세면대 하수도가 막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세면대고 밑에 배관이 머리카락으로 막혔다고 봐요. 머리카락으로 비늘로 막혀 있으면 물을 내리면 물이 잘 내려가던가요? 찔찔찔찔 그러면 천천히 내려가죠. 그게 폐색 증상이에요. 우리 오줌이 늦게 나오고 쥐어 짜여 나오고 줄기도 약하고 누구 나도 세면대에 찌꺼기 남듯이 오줌이 남아있는 이게 폐색 증상이고 전립선 비대증의 주 증상이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방광이 예민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방광이 예민해진다는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방광이 작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방광이 작아지면 오줌통이 작아지는 거니까 오줌을 자주 봐야겠죠. 잘 못 참게 되고 이렇게 저장 능력의 장애예요.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증상. 막혀서 생기는 폐색 증상과 저장 능력 장애의 증상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통증은 전립선 비대증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통증은 소변 볼 때 통증이 있다고 하는 거는 요도에 염증이 있거나 전립선에 급성 염증이 생겼거나 방광염이 생겼을 때 염증이 있는 거죠. 통증이 있는 거죠. 근데 전립선 비대증에서도 무리하게 오줌을 막 쥐어 짜다 보면 통증을 간혹 느끼는 분도 있지만 통증은 전립선 비대증의 주증상이 아닙니다. 그래요? 예. 제가 잘못하고 있었네요. 예, 좋죠. 그런 잘못된 오해는 밝히는 게 이 촬영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아, 그러면 전립선의 뭐 요도하고 이런 메커니즘 어떻게 되나요? 네,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네. 예. 이게 지금 방광이고요. 네. 이게 전립선이고, 네. 이게 요도입니다. 네. 자, 옆에서 보면 이게 배입니다, 배. 네. 예, 여기 배꼽이에요. 네. 자, 배꼽 한번 만져보세요. 네. 예, 배꼽 만지면 아랫배, 배꼽 밑에 아랫배 두드려 보세요. 네. 예, 방송 보시는 분들도 아랫배를 두들겨 보면 아랫배 두들기는 부위가 방광입니다, 방광. 그렇죠. 아랫배가 방광이라고 보면 돼요. 아랫배가 뻐근하다, 안 좋다. 다 방광밖에 없어요, 남자들은. 자, 그렇다고 다 방광 때문에 아랫배가 아픈 건 아니지만 방광이 주요 장기란 말입니다, 아랫배에. 방광 밑에 전립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립선은 안 만져지죠. 일반인들은 못 만져요. 만질 수 있는 방법은 항문에 손을 넣어서 자극하면 전립선이 만져집니다. 의사들이 전립선 문제로 병원에 가면 항문에 손을 넣죠. 그렇죠. 예, 전립선을 만져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염증이 있는지, 커졌는지, 딱딱해져 있는지, 그에 따라서 관계된 질환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요도는 그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요도가 이 사이로 고추로 해서 이렇게 지나가죠. 요도가 보이십니까? 이 고추가 보이고, 여기가 고환이고 항문이에요. 옆에서 보는 사진이죠. 좀 더 넓게 보면은 이 사진이에요. 이 사진 보시면 이게 배죠. 이게 엉덩이고, 이게 고추고, 고환이고, 항문입니다. 옆에서 본 사진이죠. 자, 여기가 배꼽이라고 보시고, 여기가 아랫배입니다. 자, 아랫배 두들겨 보면 아랫배 뒤쪽에 있는 게 방광이에요. 그 밑에 있는 게 전립선이고, 요도는 이렇게 내려가죠. 이 고추죠. 네, 고추에서 요도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도는 전립선을 통과해서 이렇게 오줌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고환이고 항문이고 구조가 이해되십니까? 네. 예. 그래서 전립선은 사람들이 못 만집니다. 만지는 분이 항문이죠. 항문에 손을 넣어서 눌러보는 거예요. 의사들이 병원에 오신 환자분들한테 항문에 손을 넣는 이유는 전립선을 만져보기 위해서 그래요. 아, 그래요? 이게 구조는 이제 이해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뒤로. 네. 뒤로. 아, 그다음에 근데 내용을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비뇨기과에서 진료하시는 과목이요. 뭐 전립선 비대증, 이제 뭐 요런 뭐 결석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은 우선순위 한 3개 정도 하면 뭐가 제일 많고 되나요? 뭐 전립선 비대증이 제일 많고요. 네. 또 발기부전 많죠. 아, 발기부전. 네. 발기부전, 뭐 비아그라도 많이 드시고 네. 또 비아그라도 발기가 안 되는 분들 있죠. 네. 근데 비아그라 같은 먹는 약의 더 높은 단계인 주사, 발기시키는 주사가 있습니다. 예, 쉽게 얘기하면 먹는 약물은 입으로 먹어서 위장으로 해서 피로 흡수되어서 심장을 통해서 고추로도 가고 약물이 머리도 가고 팔도 다 빠지죠. 네. 그러면서 고추에 조금씩 농도가 축적되기 때문에 먹는 약의 효과는 직접 고추에 약물을 주사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간편한 건 먹는 약이에요. 우리 몸에 침을 꼽지 않고 통증이 없으니까. 근데 먹는 약으로 안 되는 분들은 좌절하지 마시고 병원에 오시면 그런 약의 성분을 고추에 바로 주사 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강한 발기가 돼요. 그럼 발기가 잘 되죠. 근데 주사로도 안 되는 단계는 이런 임플란트 수술을 합니다. 저희가 널푸른 비뇨기과가 저희가 2007년도부터 이런 발기부전 임플란트 수술과 전립선 비대증, 남성 질환을 메인으로 하는 병원이에요. 그래서 유튜브나 이런 데 보시면 이런 영상이나 방송에 나간 자료나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전립선 비대증에도 가족력이 있나요?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전적인 요인이 제일 강합니다. 한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퍼센테이지를 정확하게 따질 수는 없지만 일반인에 비해서 2~3배 이상 높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술과 담배도 영향력이 있나요? 그러니까 술과 담배로 전립선이 커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남성 호르몬의 불균형은 노화 현상이에요. 노화 현상과 유전적인 요인과 식생활 영향이지 담배나 술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이 생기고 안 생기고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그렇지만 담배나 술은 우리 건강에 좋지 않고 우리 컨디션을 안 좋게 하기 때문에 우리 방광이나 전립선의 기능이 방광이 짜는 힘이 좋아야 오줌이 잘 나가겠죠. 근데 술이나 담배를 많이 해서 많이 컨디션이 안 좋은 분들은 이런 기능이 좀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오줌 지르기 약해질 수는 있지만 굳이 유치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전립선 비대증과 술과 담배는 엄연히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영향 많은 게 나이하고 그렇죠. 유전적인 요인, 네, 식생활도 좀 관계. 식생활도요? 식생활 구조도 식생활이라면 주로 어떤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물성 지방,
우유라든지 뭐 치즈, 고기 이런 거 많이 드시는 분들은 전립선이 잘 성장하게 합니다. 그런 것들이. 그렇지만 그걸 먹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게 미치는 영향은 극히 일부예요. 일부. 그렇지만 그런 음식도 너무 과하게 먹어서는 좋지 않잖아요. 우리는 식생활이 야채나 고기가 적절하게 균형 있게 먹는 식생활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음식은 먹어줘야 됩니다. 또 우리 단백질이나 필요한 지방, 좋은 지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먹지 말라는 의미는 과하게 먹지 말라는 거지, 일반적으로 하루에 우유 한 잔씩 마시고 하는 건 전혀 관계 없습니다. 고기도 일주일에 한두 번 먹는 것도 관계 없고.